급등TV 빵영입니다. 오늘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고요. 오늘은 지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네, 지수를 간단하게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이제 밑으로 완전히 깼고 21선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21선까지 깨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일 반등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관련 주들이나 관련 테마들에 대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주가를 끌어내린 이유는 니콜라발 투매가 더 크겠죠. 뭐 물론 재감염에 대한 투매도 있겠지만요. 니콜라발 이슈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뭐 그냥 니콜라가 계속 얘기는 나왔던 뉴스였는데 니콜라가 이제 구라를 친 것 같다라는 뉴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니콜라 회장이 이제 사임을 했고 힌덴버그 이 숏 세력이죠. 숏 세력이 이제 이거는 아직 시작밖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러면 좆됐구나, 큰일 났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면서 뭐 니콜라 하나 관련 하나도 이제 떨어지고요. 뭐 그렇게 됐는데, 뭐 하나가 니콜라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이슈가 이제 나왔었죠. 6월 9일 날이면 이게 하나의 주가 차트인데, 이때부터 니콜라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대략 2만원대에서 3배 2배 반 정도 상승 이후 이제 빠졌다라고 볼 수 있네요. 니콜라가 실제로 구라일 때 수소 테마의 가치의 훼손은 맞습니다. 왜냐면 이 니콜라의 지분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니콜라가 하는 어떤 새로운 일련의 사업들, 뭐 수소 충전소나 또는 뭐 어떤 수소 생태계에서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하나가 거기서 껴들 수 있다라는 어떤 컨셉으로서 주가가 오버슈팅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니콜라가 구라라면 수소 테마 가치는 훼손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점 대비 25%, 오늘의 하락까지 25% 정도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니콜라의 어떤 이슈는 제가 봤을 때는 한 80%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뭐 더 나와봤자 근데 니콜라가 구라다라는 내용이 결국은 최고의 끝일 텐데, 구라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한들 여기서 뭐 하나가 이렇게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뭐 떨어져서 요만큼 떨어지고 땡치겠죠. 왜냐면 니콜라의 그 지분 가치가 한 1조 5천억, 최고 고점 대비 1조 5천억 정도였는데 지금 떨어진 시총만 거의 1조 5천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니콜라의 지분 가치 때문에 올랐다라는 부분들은 거의 다 이제 해소가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하나솔루션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나큐셀 등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이게 태양광 테마주로서 더 강한 어떤 시세를 뿜어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 또 풍력, 그린니딜 테마는 니콜라 같은 이슈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 바이든 당선이 더 핵심입니다. 조 바이든의 당선이 돼야지만 유럽, 또 미국, 또 아시아 모든 전 세계가 그린 뉴딜로에 전환이 되면서 이 관련주들이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조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사실 니콜라의 지금 이슈는 지나가는 이슈일 뿐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솔루션을 추매를 한다든지 또는 물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부터는 니콜라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다. 이제부터는 조 바이든이 당선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리스크를 보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21선을 깨버린 상태겠죠. 주봉상에서도 5일선을 깬 상태고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61선이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모습까지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되면 뭐 한 35,000원까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물론 내일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은 굳이 저는 매수 추천은 드리지 않겠고요. 우리가 좀 더 안전하게 사기 위해서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조 바이든 당선 이슈도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굳이 내일 반등이 나온다고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내일 반등이 나온다는 부분은 오늘 투매를 잡았던 사람들이 내일 먹고 나오는 거지, 내일 더 날아갈 걸 원하면서 잡는 건 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시총은 많이 빠져서 한 6조 2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6조 미만부터서는 우리가 좀 담아볼만 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이유로는 뭐 리포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뭐 리포터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은 뭐 아시다시피 이 기업의 태양광 포션이 굉장히 큽니다. 예, 포션이 굉장히 크고요. 미국을 타겟을 한 업체인 만큼 관련주로서 굉장히 아직 좋고, 또 여기 보면은 주가를 나눈 그 영업이익에 대해서 예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나왔네요. 태양광의 매출액이 18년 2,500억, 2조 5천억, 그리고 3조 5천억, 3조 4천억, 4조 이렇게 나오게 점점 커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재작년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솔루션의 예상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구간에 들어가 있죠. 증가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순이익단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내년에 실제로 5,800억 정도의 순이익이 나온다면 여기서 만약에 10%만 더 빠져준다 라면은 퍼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퍼가 10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리는 태양광에 대한 어떤 이슈, 태양광에 대한 그 프리미엄조차도 없다는 이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 바이든이 당선됐을 때는 적어도 이 종목은 6조 이상에선 놀아야 된다. 지금 시총이 거의 다 떨어진 시총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급하게 사지 마시고, 뭐 내일 좀 더 떨어진다면, 내일 떨어져서 시총이 6조 밑으로 떨어진다면 이때부터는 좀 모아가실만 하다. 왜냐면 얘가 이렇게 가격 조정을 이렇게 세게 한다기보다는 보통은 한 번 더 떨어지고 이제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을 이렇게 겪을 겁니다. 이런 기간 조정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 동안 60일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오는데 거의 뭐 한 달, 두 달, 뭐 조 바이든 당선일까지는 계속 기간 조정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 급락에서는 매집을 하는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제가 보는 테마적 이슈로는 재감염 이슈를 조금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재감염이 완치가 됐는데 다시 감염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양성과는 다르다고 정영 본부장이 얘기를 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재양성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몸속에 있던 바이러스들이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니까 다시 올라와서 양성이 나온 거고, 재감염은 완치가 됐는데 다시 감염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되면 독감과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독감처럼. 이렇게 되면 여기 나오네요. 면역이 평생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감염될 수 있는 감기나 독감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겠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관련 테마들이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독감화된다. 이 얘기는 바로 매년 또는 매 주기로 진단을 받고 백신을 맞고, 또 백신이 안 먹히면 치료제를 먹고,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였던 테마주들이 이것보다 더 안정적인 수익이 난다는 거죠. 일회성 수익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구조로 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겠고요. 이렇게 되면 진단키트 테마, 백신 테마, CMO 테마, 치료제 테마에는 굉장히 고마운 이슈입니다. 이런 세력들한테는. 특히 왜냐면 이제 진단 같은 경우도 이제 매년 진단 받아야 되는데, 지금 뭐 진단키트가 코로나 고점 찍고 코로나가 완치 이제 종식이 되면 진단키트 밸류 이렇게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재감염이 되면은 매년 받아야 되겠네 진단을. 이렇게 되면 내용이 달라지겠죠. 백신도 마찬가지고요. 치료제 테마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이 변종으로 인해서 재감염이 된 사례라면 또는 돌연변이로 인해서 재감염이 된 사례라면 지금 나오는 치료제 중에서는 이런 돌연변이에 대처하지 못한 치료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애들은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후발주자로서 따라오는 치료제들이 절대 열의에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치료제 테마주한테도 굉장히 고마운 이슈겠고요. 특히 저는 CMO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CMO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코로나가 독감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만드는 것처럼 독감 백신을 만드는 것처럼 매년 또는 매 주기마다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1회 생산이 아니라 다회 생산을 하게 되겠고요. 또 이렇게 되면은 이 얘기는 우리나라 CMO가 그동안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드는 이유가 뭐냐라는 어떤 당위성을 물어봤을 때 이건 뭐 나중에 제약 업체들이 우리한테 많은 물량을 맡길 거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이 코로나 백신 때문이라도 CMO가 계속 굴려야 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 백신으로 인해서 캐시카우를 가질 수 있는 기업이 분명히 생길 것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국내 CMO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대장주는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겠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요 종목이 있고요. 물론 지금 차트는 좋지 않죠. 이 이슈가 아직까지는 니콜라나 다른 이슈 때문에 묻혀있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겠고요. 뭐 또 중소형주 중에서는 바이넥스나 그래서 오늘 살짝 올랐고 살짝 올랐죠. 그리고 또 유바이오로직스도 백신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런 기업들한테 수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테마적인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이 뉴스는 앞에 말씀드렸던 니콜라발 이 하나솔루션이나 이런 주가 급락은 사실 조 바이든 당선까지는, 그러니까 11월 3일까지는 뭐랄까요, 이슈가 계속 남아있는 이슈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이슈는 조 바이든 이후, 그러니까 11월 이후에 이제 감기가 올 텐데, 독감의 계절이 올 텐데, 이 재감염 이슈가 그때 만약에 더 일어나게 된다면 결국은 다시 코로나 테마주들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슈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슈가 두 가지가 있고 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테마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테마주의 속성이 있겠지만 저도 이런 제가 분석한 속성에서는 이런 식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석해 보시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이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급등TV 빵영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